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오류 3강은 이제 마크롱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과 이제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와 주장은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에만 초점을 두고 주장 당사자의 신앙, 인격, 신학에 대해서는 판단할 의사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장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크롱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과 이제 빈살만이 이제 또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크롱은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요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의 이제 기저에는 이제 그 뿌리 깊은 이제 전통적 해석이 있다. 그거는 서유럽이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오랜 전통적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데 서유럽에서 가장 유력한 유력한 자가 마크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적그리스도론이 나오게 되는 큰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 즉 서유럽이 그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1992년도에 유럽연합이 출범했을 때 이제 로마 제국이 부활했다는 주장에 이제 힘을 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 마크롱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유럽연합의 핵심적 지도자 중에 하나이므로 마크롱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주장이 일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이제 센터의 의견은 허구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적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주장이 허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서유럽 중심의 유럽 연합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후 로마 제국의 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유럽 중심의 유럽 연합은 후 로마 제국의 출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센터는 줄기차게 옛 로마 제국의 부활은 옛 로마 제국의 영토, 즉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레반트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가 로마 제국 영토에는 속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속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는 속한다. 그래서 이제 그 속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후보군으로 이제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지역적으로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후보군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무엇이냐? 그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왕, 북방왕 예언.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북방왕,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 남쪽에 있는 남방왕의 이 체계, 이 예언, 다니엘서 11장 그 예언이 그 예언에서 여기에서 북방왕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적그리스도 후보군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1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후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프랑스 지도자는 향후 나타날 10개국 연합 후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0뿔 가운데 10개국 연합이 10뿔이잖아요. 열나라의 연합이잖아요. 그 열나라 가운데 한 뿔, 한 나라, 한 왕이죠. 그거는 될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나라는 10개국 연합입니다.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뿔, 열뿔과는 다른 작은 뿔이 나와서 이 열뿔을 이렇게
다 장악하는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전 3년 반이라 그랬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열부를 장악하는데 요 장악한 상태가 이제 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악하고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 이제 지배한 상태가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렇죠. 요 세 개가 비슷하면서도 이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개국 연합은 아직까지 후 로마 제국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의미에서는 후 로마 제국은 열불을 작은 불이 점령한 상태를 후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 지도자는 10개국 연합, 열불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 부수적으로 어때요? 적그리스도는 그 얼굴이 엄장하고 술수에 능한 존재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4절.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고 개울에 능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얼굴이 굉장히 엄장하다. 그리고 술수에 능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취했지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성취할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제 예언에 비추어 볼 때 마크롱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호남형이잖아요. 엄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잘생긴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언에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지금 이제 프랑스는 연금 개혁이라든가 국가 재정 위기 등 심각한 정권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지금 실각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또 마지막 때가 현 시대에 급속하게 다가온다면 열불 중 하나의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은 절대 없고 왜냐하면 북방왕 남방왕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 이게 제1 기준인데 거기 적그리스도는 절대 아니고 엔타임이 빠르게 온다면 그리고 또 마크롱이 지금의 실각 위기에서 잘 넘어간다면 열불 중 하나, 10개국 연합의 하나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프랑스는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탈리아와 터키와 함께 앞으로 나타날 10개국 연합, 그죠? 10개국 연합의 주도적 국가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 10개국 연합이 왜 이제 요 북방왕 작은 뿔이 나와서 이렇게 엔타임에 들어가자마자 새 뿔을 점령하고 7뿔마저도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복속을 시킨다. 그래서 요 10개국 연합의 수장이 된다. 그게 이제 후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후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된다. 그리고 환란 중간에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장악해서 적그리스도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0개국 연합 여기 후로마 제국을 지금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써놨지만 엄밀하게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잠시만요. 여기 좀 내려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프랑스는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이제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어떤 적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터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나타날 10개국 연합의 주도적 국가 중에 하나가 또 프랑스다. 이렇게 세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빈살만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잠깐 안 살펴보지 않았네요. 먼저 요거 이렇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그 임마누엘 마크롱이 그 적그리스도다, 프랑스 대통령이고 시리아 혈통이고 유대인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저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인터넷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빈살만 모하마드 빈살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도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그리고 예,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빈살만이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의 기저에는 이제 저기죠.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죠? 의구심일 수도 있고 하나의 기대일 수도 있고 그들 이슬람권에서는 하나 이러한 이제 의구심과 기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에 상당한 위협을 가진 이슬람 테러 단체의 이제 현 시대 부상도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브랜든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브랜든 목사라는 분이 그 트럼프 암살 시도 그러니까 작년 그 24년 7월에 있었던 트럼프 암살 기도를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예언가 그 브랜든 목사가 빈살만 적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잠시만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진정으로 끝에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하는 동영상에 이제 그 목사가 그 적그리스도가 빈살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내가 말했듯이 마지막 비디오에서 나는 그가 왜 미국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는 유럽과 중동에 있었고 주요 인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적그리스도가 MBS라고 말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MBS 빈살만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떠한 어떤 환상과 이상을 이렇게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주장이 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야기가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이 됐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스라엘 전문 방송 브레드 TV 김종철 감독님도 빈살만 적그리스도론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천편일률적인 유럽 연합의 어떤 저기죠. 그러한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비하면 참신한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그 유럽 연합의 어떤 그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은 굉장한 긴 세월 동안 있어 왔죠. 그런데 비해서 요즘 이러한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참신한 면도 있다. 그러나 빈살만은 이제 그 사우디 그 왕태자죠. 빈살만 적그리스도로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센터의 의견은 이러한 주장은 허구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러한 주장은 허구일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적그리스도 후보군을 평가할 때 앞에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가장 그 후보군을 평가할 때 가장 첫 기준, 절대 기준은 뭐냐? 그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왕, 북방왕 체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왕, 북방왕 체계의 북방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서 11장에 이 체계를 벗어나서 적그리스도 후보를 생각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준에 그렇죠. 이러한 기준이 제일 절대 기준이고 더불어서 10개국 연합 후 로마 제국 지중해에서 나타날 그러한 10개국 연합을 이끌게 될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살만은 북방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방왕이죠. 그렇죠. 동남방왕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방왕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마엘 족속의 후손으로 아랍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랍족은 적그리스도를 돕기로 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그 보호와 이익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2절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북방왕이 적그리스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맥에 있어서의 남방왕, 북방왕은 남방왕은 이집트이고 북방왕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래서 41절 그가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또 이스라엘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죠.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렇죠. 하여튼 그 지금의 아랍 쪽은 어떤 족속이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아니에요, 그죠? 다 이스마엘 자손이고 또 에돔에서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자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아랍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저기죠, 적그리스도 북방왕을 돕고 어떤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북방왕의 어떤 침입이라든가 어떤 저기에서 벗어나서 존귀한 자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존귀한 자들, 그 왕족들. 지금 왕족들, 빈살만도 왕족 아니에요. 그 존귀한 자들은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빈살만 등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북방왕,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북방왕이 평화 조약을 체결할 때 지지하는 입장에 서는 나라다. 그리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침공할 때도 북방왕을 지지하는 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존을 도모하게 되는 나라들이 아랍 족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즉 보면은 향후 남방왕, 이집트 등 이제 안보 경제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아랍 쪽이 그러니까 남방왕 이집트하고는 경제적, 안보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북방왕과 같이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살만이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잔혹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선한 인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상을 보아도. 그리고 사우디아 국가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빈살만이 지금 가장 그 머리에 있는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제까지 이렇게 원유만 에너지만 팔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이렇게 서구 사회 서방이 발전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발전을 해서 그 원유에만 의지하지 말자. 이러한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 발전에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이고 아랍권에서는 뭐 패권 국가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그렇지만은 아랍권을 넘어서 세계 제패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빈살만의 어떠한 그 위치라든가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마크롱도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빈살만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에 있어서 이제 남방왕, 북방왕 그 예언으로 다 이렇게 후보군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지역은 이제 그 향후에 그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등으로 진로가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 정책을 비롯해서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이제 향후 진로가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부 유럽은 사회 인구적으로,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사회 인구적 변화 뭐예요? 난민 등에 대한 정책이 북유럽과 남유럽이 이제 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은 우파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독일을 비롯해서. 그러나 이제 남부 유럽은 우파 정권이 들어서긴 힘들고 이제 그 좌파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계속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멜라니인가 이탈리아 그 총리가 실각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도 동남아 지역은 유럽의 예전에 그 식민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이 그렇게 반갑게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와의 대립, 그죠? 또 지중해권, 그렇기 때문에 남부 유럽은 이 지중해권과 이슬람권밖에 미래를 도모할 지역이 현실적으로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에는 세계를 주름잡던 유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점점 이 세계에서 유럽이 펼칠 그러한 이제 지역이 굉장히 쪼그라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중해권과 이슬람권 밖에 유럽이 다시 힘쓸 지역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프리카는 너무 이제 차이가 나서 특별히 어떤 구매력이나 또 너무 격차가 나서 뭐 저기 할 그 이익이 되는 지역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 등 경제 위기 이러한 경제 위기도 그 극복의 해법은 중동 오일머니에서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IMF라든가 이런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나라 그런 자금이라든가 이건 미국 통제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 남부 유럽이 이러한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것의 해법을 중동 오일머니에서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친이슬람과 반이스라엘의 입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부 유럽 지역이 특히 남부 유럽 지역은 친이슬람과 반이스라엘의 입장 그렇죠. 이것은 경제적 에너지 등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이스라엘의 입장을 취해야 친이스라엘과 이슬람과 더 친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남부 유럽에 누가 있어요? 난민이 있죠. 난민이 여기는 이제 그 유럽권은 그 결선투표제가 이제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결선투표는 삐등삐등한 거 아니에요? 삐까삐까. 그죠? 거의 대등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난민들이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좌파, 세계 이건 공통입니다. 좌파들은 그 다문화, 그다음에 난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편을 찍게 해서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파들은 뭐예요? 국가주의 아니에요. 난민을 배척하고 이민을 배척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좌파하고 이런 난민이나 이민 세력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 땅에 와가지고 살려고 하는 난민이나 이민 세력 그리고 요 좌파 세력은 이들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바이든도 막 이렇게 불법 체류자도 막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 한국에서 이렇게 그 많은 이민자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좌파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 그 여러 가지 그 선심 정책도 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파는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문화 어떤 세계의 어떤 이런 그 난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도적으로 남부 유럽은 특별히 좌파의 계속적인 어떤 정권,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결국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난민들도 있는 것이고 또 에너지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이슬람권에서 이 남부 유럽이 러시아로 오는 그 루트가 끊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이스라엘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부 유럽이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또한 특히 유럽의 반유대주의 확산은 그렇죠. 지금 반유대주의의 확산은 어때요? 특별히 지중해권 10개국 연합의 동력이 되고 있다. 10개국 연합이 출범하게 되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슬람권과의 심리적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한 점에 우리가 유의해서 이러한 반유대주의 확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반유럽의 특히 남부 유럽의 반유대주의 확산은 10개국 연합의 출현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반이스라엘로 그렇죠. 모아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엔타임의 시기를 더욱더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크롱과 빈살만이 왜 그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허구인가, 이러한 주장이 허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